제가 이 합동 절차와 관련해서 오늘 하루 종일 제가 이제 여기저기 알아봤습니다. 예, 뭐 여기저기 알아본다라는 게 이제 뭐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는 거지만은 합당이 이게 지금 당원 투표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건가? 예? 지금 당원 투표를 통과하는 것도 제가 쉽지 않다고 했는데 또 하나의 장벽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합당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예? 자, 왜 그런지 오늘 조승래 사무총장이 기자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서 합당 관련해서 이야기한 내용을 함께 보시고 왜 합당이 불가능한지 요거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뭐 관심이 많으실 텐데 조국혁신당과의 합당과 관련해서 어제 조국혁신당 의원총회 결과도 나와서 논의를 하겠다라고 조국혁신당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정청래 대표가 합당 제안을 했고 그 이후에 조국혁신당도 화답을 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조국혁신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 더불어민주당도 당내 의견 수렴 절차 그리고 합당을 위한 절차들을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합당 추진에 대해서는 당원 당규가 정한 바에 따라서 차분하게 진행을 할 겁니다. 당원 당규에는 당원들의 토론과 투표 그리고 정당법이 정하는 절차, 전당대회 혹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이라는 이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먼저 당원들의 토론을 위해서 지난 금요일 충북 진천 최고위에서 정청래 대표가 얘기한 바와 같이 17개 시도당 그리고 각급 단위에서 합당의 의미와 여부, 절차에 대해서 당원 토론에 이제 착수할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좀 정리를 해서 최고위원께 보고 드리고 논의해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 절차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합당 절차는 아까 지금 그 소개해드린 그런 토론 절차를 거쳐서 권리당원, 여기서 얘기하는 권리당원은 권리행사 당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원내대표 최고위원들 선출했던 그런 그 권리행사 당원 같은 그런 똑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당원들입니다. 그 당원들의 투표를 거치고 또 하나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 여기서 얘기한 전당대회는 전국 대의원대회를 얘기하는 그러니까 대의원 투표를 얘기합니다. 혹은 중앙위원회 의결, 그러니까 이중 의결이 필요한 겁니다. 권리당원의 투표를 통한 찬반 여부, 거기서 찬성 여론이 확인이 되면 다음 절차로 진행을 해서 중앙위원회 혹은 대의원 전당대회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합당인 열린민주당하고 합당 2021년도에 있었는데요. 그때도 이런 절차를 거쳐서 진행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조승래 사무총장의 설명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텐데 지금 약간 당혹스러우실 거예요. 이게 뭐 무슨 얘기지?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 저도 이게 왜 당원 투표해서 의결하면 되는 거 아닌가? 당원 투표가 당연히 이제 최고 의사결정 기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고 의사결정 기구에서 투표를 해서 정리를 하면은 끝나는 문제인데 지금 중앙위원회도 거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냐 하면은 민주당 당원 당규상에는 이 당원 투표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합당과 같은 중요한 문제는 당원들의 의사를 묻도록 돼 있어. 당원들의 의사를 물어서 당원들이 찬성하면 합당을 하는 거고 반대하면 못 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정당법상에 이게 정당법이 개정이 돼야 되는 건데 정당법이 개정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합당을 하려면은 정당법상에는 당의 의결 기관을 통한 의결이 필요한 거예요. 즉 당원 투표가 당원 당규상 민주당 안에서는 최고 의사 결정 기구가 되는 게 맞는데
정당법이 이런 당원 민주주의 시대에 맞게 개정이 안 된 상태야. 그래서 당원 투표가 최고 의사 결정 기구로 법률적으로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정당법상도 절차를 지켜야 돼요, 합당은. 우리 당원 당규대로만 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정당법의 절차도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당원 투표를 하되 결국은 전당대회. 전당대회는 뭐냐면은 대의원 대회예요. 대의원 대회를 열거나 아니면 중앙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정당법에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거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당원 투표를 했어, 우리가. 응? 정청래가 당원 투표하자 그래요. 당원 투표를 했습니다. 당원 투표에서 반대가 나왔어. 그러면은 끝이죠. 끝나는 거죠. 당원 투표가 반대가 나왔으니까 중앙위원회를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근데 당원 투표에서 찬성이 나왔어요. 그래서 합당이 의결이 됐어. 근데 이게 민주당 당원 당규에는 적법한 건데 정당법상에는 적절한 의결기관이 아닌 거예요. 법적으로 보장된 의결기관이 아닌 거야. 그래서 당원 투표에서 찬성이 나왔으니까 우리 합당할게 해가지고 합당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정당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정당법 위반이 돼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효력이 정지되는 거야. 이거 당원투표 정당법을 위반한 거다. 그래서 무효다 이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전당대회를 열어야 돼요. 대의원 대회를 열어야 돼. 근데 대의원 대회는 열기가 좀 힘들겠죠. 예, 뭐 시기적으로 지금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고 전국에서 대의원이 모이려면 뭐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돼 있어요. 대의원 대회나 중앙위원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1차로 당원 투표를 하자. 뭐 그거 해야지 어떻게. 그지? 당대표가 하겠다라는데 그걸 막을 방법은 없어. 그래서 당원 투표를 했어. 예. 그다음에 찬성이 많이 나왔어요. 일단은 부결시켜야 되지, 우리 입장에서는. 부결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런데 찬성이 많이 나왔어. 털레반들이 많아. 막 김어준이 또 난리 쳐가지고 당원 투표에서는 이겼어요. 이긴 다음에 대의원 대회를 할 거냐, 중앙위원회를 할 거냐, 이 논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그러면 우리는 전당대회 하자 이래야 돼. 그죠? 이거 합당은 중요한 문제니까 전당대회를 하자 이래야 됩니다. 그 전당대회를 하면은 대의원은 지난번 당대표 선거에서도 확인이 된 바와 같이 대의원에서는 박찬대가 이겼죠. 대의원에서는 박찬대가 이겼잖아요. 그럼 전당대회를 하면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거야. 근데 이제 정청래는 그러니까 조승래는 열린민주당하고 합당할 때 그때를 예를 들어서 야, 전당대회를 안 하고 중앙위원회로 해도 되지 않느냐.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 대의원대회가 더 유리하니까 대의원대회, 전당대회 하자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당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많은데 이거 전당대회 하자 이래버리면 그 전당대회 하려면 준비 작업이 필요하잖아. 힘들잖아 이게. 그 또 걸리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아무튼 뭐 최고위원회건 당무위원회건 또 결정을 해가지고 야 이거 전당대회는 못하고 중앙위원회 하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중앙위원회에서 찬성이 더 많이 나와야 돼요. 중앙위원회에서 찬성이 나와야 되잖아. 근데 중앙위원회에선 친명이 이겼잖아. 여러분 이번에 최고위원 보궐선거 때 강득구 의원이 중앙위원회에서는 1등 했잖아요. 그리고 저기 누굽니까 이성윤이 꼴찌 했잖아. 굳이 전당대회 안 해도 중앙위원회 하면은 친명이 더 많아요. 우리가 이겨. 우리가 이기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당원대회를 해서 저도 그렇게 알았어. 당원대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구니까 당연히 뭐 국민투표가 그저 최고 의사결정 기구가 되는 것처럼 국가 운영에 당에서도 당원대회를 하면은 당원 투표를 하면은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정청래가 김어준 믿고 또 김어준이 뭐 또 전폭적으로 밀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청래를 합당을 전폭적으로 밀어주고 있잖아요. 사실 뭐 이거는 김어준이 기획한 거잖아. 합당은. 그래서 이제 김어준이 앞으로 2달 동안 당원 투표 할 때까지
난리를 칠 거예요. 예, 합당해야 된다. 뭐 이 사람 저 사람 데려다 놓고 정청래도 데리고 오고 조국도 데리고 오고 왜 우리가 합당을 해야 되는지 2달 동안 우리는 또 가스라이팅을 당해야 돼. 그러면은 그 털레반들이 또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계속 여론 몰이를 하겠지. 그러면 당원 투표에서 질 위험성이 있는 거잖아. 그런데 당원 투표에서 의결이 돼서 찬성이 나오더라도 중앙위원회를 또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중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는 이중 장벽이 있는 거예요. 당원 투표도 이겨야 되고 중앙위원회도 이겨야 되는 거야. 2개를 다 이겨야 돼. 우리는 둘 중에 하나만 이기면 돼요. 당원 투표를 이기든지 중앙위원회를 이기든지 둘 중에 하나만 이기면은 합당은 무산되는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중앙위원회에서는 친명 숫자가 많다는 게 확인이 됐고 지금 친명 최고위원들이 다 보이콧 해버렸잖아요. 강득구, 이원주, 황명선 다 포기했잖아. 아예 뭐 최고위원회를 보이콧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정면 충돌을 해버렸어. 친명과 친청이 정면 충돌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위원회를 가면은 친명이 이길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다는 거예요. 이 2개의 장벽을 다 넘어야 합당이 가능한데 부결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저는 당원 투표도 아까 8%까지 좁혔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근데 이번에 정청래가 무리하게 이 합당을 추진하면서 당원들도 등을 돌린 사람들이 저는 적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당원들도 등을 돌린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당원 투표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해볼 만하고 중앙위원회로 가면은 훨씬 더 유리하다. 그래서 이거는 부결될 가능성이 더 높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어제 조국이 그런 얘기를 한 거야. 민주당 내부부터 정리를 해라. 그러잖아. 되게 웃기잖아요 지금. 조국이 야 그래 합당합시다 해가지고 뭐 합의문 만들어가지고 합당 합의를 했어. 근데 정작 당원투표 하니까 져. 당원투표는 통과했는데 중앙위원회 하니까 져. 그러면은 조국하고 정청래하고 둘 다 맛이 가는 거예요 이건. 둘 다 맛이 가는 겁니다. 일타 쌍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조승래 사무총장의 저 얘기를 듣고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니 저걸 몰랐나? 하긴 또 뭐 저도 몰랐으니까 몰랐을 수도 있어요. 합당 발표를 해보고 해놓고 나서 이제 실무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잖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다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청래가 저 여러 가지가 나쁘지만 제일 나쁜 게 무식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무식해서 용감한 거예요. 그리고 일하는 걸 보세요. 뭐가 다 엉성해요 일하는 게. 그러다가 지난번에 1인 1표제도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되면서 완전히 역풍 맞은 거 아니에요? 그 일하는 게 엉성하고 또 그 다음에 무식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준비를 안 한 거 아닌가 싶어. 그쪽에 무게감이 더 가긴 가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정청래는 이거 당원 투표만 통과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 아닌가. 당원 투표만 통과하면 되고 당원 투표만은 내가 유리할 거야. 왜? 김어준이 있으니까. 김어준이 있으니까 내가 유리하겠지. 그러고 그냥 질러버린 거지. 어차피 이게 못 먹어도 고예요 지금 상황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대로 놔두면은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가 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정청래 입장에서 볼 때는 연임을 하려면은 무조건 판을 흔들어야 돼. 판을 무조건 흔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판을 흔들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합당밖에 더 있어요? 그래갖고 질렀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당법은 못 본 거지. 정당법은 몰랐던 거야. 그래 나중에 보니까 중앙위원회도 해야 돼. 이랬을 지금 가능성이 제일 높고 또 한 가지 가능성은 이거는 뭐 이제 진짜 뇌피셜이죠. 또 한 가지 가능성은 뭐냐면 아까 보니까 어떤 분이 정청래가 뭐 치밀하다 뭐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뭐 종종 드리는 말씀인데 적을 과소평가해도 안 되지만요 과대평가해도 안 돼요. 정청래가 뭐가 치밀합니까? 치밀한 사람이 이렇게 해요? 일을? 계속 망가지는 쪽으로 일을 합니까? 더 영리하게 하지? 치밀하진 않은데
아까 뭐 말씀하신 대로 정청래가 진짜 여우야. 정말 머리가 좋아. 정청래가. 정치 천재예요. 이런 전제하에서 한번 분석을 해보면 정청래가 치밀하다. 정치 천재다. 머리가 좋다. 라는 맥락에서 왜 그랬을까? 이걸 분석을 해보면은 이랬을 가능성도 있어요. 뭐냐 하면 정청래는 조국당하고 합당하는 게 싫어. 제가 그래서 머슴의 난이라고 했잖아요. 원래 김어준이 정청래를 밀어준 이유는 뭐냐 하면 정청래가 당대표가 된 이후에 조국 도련님, 문씨 집안 황태자 조국 도련님 사면하고 그 다음에 합당해서 조국을 차기 대권 주자로 키우는 이거예요. 프로젝트는. 김어준과 친문들의 프로젝트는 뭐냐 하면 정청래 머슴을 당대표를 시켜가지고 조국이 민주당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서 조국을 민주당 대권 주자로 키우는 게 문바들 김어준의 족국이 대권 프로젝트예요. 이게 족국이가 이재명의 둥지에 또 알을 까는 거지. 그래갖고 이제 대통령이 되겠다. 뭐 나름 이런 그림을 그렸던 거야. 근데 이 머슴 정청래가 막상 당대표가 되고 나니까 간이 배 밖으로 나오는 거죠. 어이씨,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어? 나도 친문인데 꼭 조국만 대선 후보가 돼야 돼?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웃기지 마. 나 합당 안 해. 나는 나의 길을 갈 거야. 내가 황태자야. 친문의 황태자는 조국이 아니라 정청래야. 이런 욕심이 생긴 거지. 그래서 합당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가 압박이 온 거예요, 지금. 친문들하고 저기 김어준하고 막 압박을 하는. 김어준이 지난번에 정청래가 그 뉴스공장 나왔을 때 그 합당 얘기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막 압박을 하니까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막 요즘에 그 최민희도 경찰이 막 수사하고 장경태도 뭐 막 터지고 이러잖아요. 친청 쪽을 지금 검찰 캐비넷이 막 열리면서 막 하여튼 뭐 경찰에서 막 조지고 있어. 요런 움직임이 제가 볼 땐 양정철이 움직이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있는 거지. 그래서 정청래가 난을 일으키고 이 새끼가 지가 먹으려고 하니까 친문 쪽에서 짜증이 나는 거지. 문씨 집안에서 아니 저 머슴 새끼가 감투 하나 씌워줬더니 정신을 못 차리고 우리 황태자를 저놈이 아주 뭐 갈아버리네. 아 열받네. 야 조져. 친문 쪽에서 이거 조져.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정청래가 자 합당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밀려가지고 이랬다가는 완전히 자기가 박살 나는 거지. 진짜 능지처참을 당할 그런 상황이 되니까 합당을 하는 척하는 거예요. 합당을 하는 척하는 거지. 그래서 일부러 민주당을 시끄럽게 만드는 거야 지금. 진짜 머리가 정치 천재여가지고 야 내가 지금 원래 김어준하고 주고받은 것이 김어준이 나를 당대표 만들어주는 대신 우리 조국당하고 합당을 하는 거였는데 이걸 안 하면은 김어준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 예? 그 김어준 뒤에 있는 문재인이나 양정철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궁지에 몰리니까 하는 척만 하자. 예? 그래갖고 합당하자고 그래놓고 부결시키는 거지. 일부러 더 시끄럽게 만드는 거야. 막 화나게 만드는 거야 우리 당원들을. 정청래가 야 내가 미쳤냐 조국을 키워주게? 난 조국 못 키워. 조국 못 키우고 내가 클 거야. 그래서 조국 뒤통수를 까고 김어준 뒤통수를 까는 거예요 이게. 김어준 뒤통수를 까고 민주당 당원들 열받게 만들어가지고 합당 당원 투표를 하면은 부결이 되게. 그리고 중앙위원회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지. 이게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라는 걸 정청래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문자폭탄 보내는 거야 막. 일부러 좌표 찍은 거지. 강득구 의원이나 이현주 의원한테 좌표 찍어가지고 개장수 시켜가지고 문자폭탄 10,000개씩 막 던져가지고 이현주 강득구가 황명선이 완전히 뚜껑 열리게 만들어가지고 친명들이 똘똘 뭉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잖아. 이렇게 지금 작전을 한 거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멍청내론.
유저 KR님, 조국 참여계좌, 참여자산이 있으니 조국당과 합당이 안 된다. 조국당이 이재명 대통령께 강요 임명 때 한 말 내로남불임. 이재명 정부 관료 임명 시 참여재산이 있다고 낙마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조국당. 참여계좌는 참여재산이 아닌가? 참여재산 조국당과 합당 안 된다. 둘 중에 하나야. 제가 볼 때 이론이 이제 왜 갑자기 합당을 가지고 이 사단을 벌였는가? 이거 첫 번째 이유는 멍청내 론인 거죠. 이게 중앙위 의결을 거쳐야 된다. 정당법상 중앙위 의결을 거쳐야 된다라는 걸 몰랐을 가능성. 모르고 당원 투표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질렀을 가능성이 하나 있다. 이게 이제 멍청내 론이에요. 그 다음에 무슨 론이라고 해야 돼? 정치 천재론. 정청래 정치 천재론은 뭐냐? 김어준하고 조국 뒤통수를 깔려고 일부러 이러고 있다. 합당을 안 할 수는 없고 친문들의 압박이 강하기 때문에 뒤통수를 깔려고. 그래서 조국을 완전히 골로 보내기 위해서 이번에 만약에 합당 추진했다가 실패하면 조국은 골로 가는 거예요. 민주당하고 영원히 합당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조국이 대통령 될 일은 영원히 없는 거죠. 그러면 친문들은 조국 혁신당 아무리 지지율이 많이 나와봐야 2, 3% 나오는데 조국을 밀겠어요? 결국 민주당에 있는 정청래를 밀 것이다. 정청래 계산은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밀 거다. 친문들은 결국은. 민주당에 있는 친문들은 나를 밀 거기 때문에 이 기회에 조국을 완전히 나락으로 보내버리자. 이런 계획이 있었던 거 아닌가. 둘 중에 어느 쪽일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합당 안 됩니다. 친명들이 뭐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조국당하고 합당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입장이 바뀌기 전까지는 당원 투표를 통과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당원 투표도 쉽지 않다고 보고요. 후르니르님 멍청내론 급하다 2 쫄리다 3 다 말아먹는다. 지금 그 당원 투표를 통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중앙위원회 통과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특히 지금 친명 진영이 완전히 발칵 뒤집힌 상황이잖아요. 지금 최고위원 3명만 반대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초선 의원 30명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초선 30명만 있을까요? 저는 친명 의원들 대부분이 반대를 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정도님 명평론 시청은 구독, 좋아요, 따봉으로 깨시민이 됩시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뭐 크게 걱정이 안 되시죠? 우리가 이제 잘하면 됩니다. 1인 1표제도 제가 해법을 찾아드렸어요. 1인 1표제 중앙위 수정안으로 부결시키면 된다. 그 다음에 합당, 역시 또 당원 투표에서 일단 부결을 시켜야죠. 그죠? 당원 투표에서 통과가 됐는데 중앙위에서 부결시키는 건 좀 부담이 되고, 근데 어쨌건 중앙위원회에서 또 부결을 하면 된다. 정청래 맘대로 안 된다. 지금 조국 맘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합당이 제가 이게 정청래가 합당하자고 그랬는데 합당이 아니라 조청 합장이에요. 합장. 같이 무덤을 판 상황이 됐다. 조국은 이번에 합당 실패하면 다시는 합당 얘기 못 꺼냅니다. 조국 혁신당 가지고 조국이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은 저는 0%라고 봐요. 0%입니다. 그리고 정청래도 어쨌건 간에 정치적 데미지가 이번엔 크겠죠. 당대표가 정치적 생명을 걸고 합당을 제안을 했는데 그게 부결이 된다? 정청래도 같이 가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합당이 아니라 합장으로 끝나게 될 거다.